자,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돌순이라는 그 주인공의 집안을 좀 말씀드릴게요. 돌순이의 엄마 쪽 집안은 기독교예요. 근데 영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영적 능력을 갖고 있냐면 할머니가 가장 강하신데 돌순이 엄마가 이제 첫째예요. 결혼하기 전에, 돌순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딸이 결혼할 남자를 꿈에서 먼저 보기도 한 오. 그런 예지몽을 잘 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돌순이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할머니한테 엄마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하고 그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3명의 남자가 할머니한테 절을 올리더래요. 그 중에 한 명이 절을 하고 얼굴을 들었는데 그게 지금 돌순이의 아빠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종교가 다르면 결혼 반대가 심했었잖아요. 그쪽 집안은 무속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할머니는 받아들였다고 해요. 근데 이 영적인 능력과 그 아빠 쪽 집안은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셔서 아버지는 영적인 능력이 없지만 그 할아버지가 무속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되물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손들에게. 근데 손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도 있어서 특히나 돌순이가 그 당시에 엄마 쪽에서도 아빠 쪽에서도 첫 손주였던 거예요. 근데 첫 손주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 무속인이었던 할아버지가 돌순이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대요. 안 보려고 했대요. 그리고 이 죽게 되는 날에도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 안에는 저 아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 하면서까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순이도 영적인 능력을 살짝 받은 건 있지만 신내림만 받을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약간 촉이 좋은, 그냥 꿈을 잘 꾸는 그런 것들을 되물림을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순이를 안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다면 이 돌순이의 영이 너무 맑대요. 너무 맑아서 신들이 탐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손녀에게 원치도 않는 이 신병을 앓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안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물론 자기가 모시는 신을 넘기지 않기 위해 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돌순이가 이런 아이다라는 거를 말해줬었대요. 근데 이 영이 맑다는 거는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래요. 그렇게 부모님이 뭐 장례식장도 웬만하면은 안 데리고 가려고 하고 숨기고 살았대요. 끼고 살았대요. 딸내미를. 근데 돌순이가 영적인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꿈속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외할아버지, 엄마의 아버지인 거죠. 외할아버지의 간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약만 먹고 있는데 안 그래도 건강검진 받아봐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본 거죠. 근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날 돌순이가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엄마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뒤에서 돌순이가 앉아 있었는데 백미러가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는데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얼굴이 엄청 일그러지면서 오열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는데 본인도 눈물 자국이 엄청 심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싶어서 엄마한테 딱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간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후였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죽음을 미리 예견을 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돌순이가 막내 이모가 있는데 막내 이모가 선을 봐서 잘 돼가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때 일명 뭐 S기업에 다니고 엄청 초엘리트였던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이가 들어오고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돌순이가 그 결혼할 남자, 이모의 그 결혼할 남자를 본 날 이후로 낮잠을 자주 잤는데 귓가에서 속았네, 속았어, 속았네, 속았어 이 말들을 계속 누군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내 이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막내 이모랑 그 결혼할 사람을 보고 난 이후로 자꾸 귓가에서 속았네, 속았어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한다. 혹시 이거 이모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안 그래도 엄마도 이 돌순이가 예지몽을 잘 꾸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이 말을 절대 무시를 안 하고 동생한테 가서 혹시 너 지금 결혼 준비 어떻게 해가고 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치 뭐 우리 결혼 전에 집을 사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을 입금해주기로 이제 되어 있어서 나 지금 예금을 깨러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일단은 그러지 말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딱 하면서 그 결혼할 남자의 명함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 땡땡시 어디 구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누구나 아는 대기업인 회사였는데 거기를 가서 로비에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어디 본부에 있는 김똘똘 씨 만나러 왔는데 혹시 계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김똘똘이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인적사항을 이제 찾아봤는데 없었대요. 그런 사람은 안 다닌다고. 동명이인조차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 아무나 붙잡고 증명사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냐. 여기 직원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못 알아보더래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됐어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이모가 사기를 당할 뻔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맞추니까 얘가 커서 신내림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이 됐대요. 돌순이 엄마가. 근데 또 이 친구의 집안이 의료계 집안이에요. 이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은 절대로 피하길 바래서 의사 간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나마 평범한 물리치료사로 진학을 해요. 그래도 좀 더 생명의 위험성이 덜한 그런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이 맑으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팔자가 더 꼬이는 경우가 있대요. 첫 번째는 신이 탐나서 옮겨오려는 경우. 두 번째는 신이 못 가지니까 괴롭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도 돌순이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고 엄마 아빠가 돌순이를 장례식이나 영혼이 드나드는 곳에도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어쨌든 간에 엄마 아빠가 숨겨줄 순 없잖아요. 그런 돌순이의 영을 탐내는 존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큰 병원을 다녀요. 큰 대형병원. 대형병원을 다니는데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반대였어요. 근데 괴롭힘 방법이 진짜 이거는 들으면은 기괴한 그런 내용이라 오늘 말해드리려고 하는데 물리치료사 일을 하는데 저도 관련 직종이 아니라서 전문 의료 용어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따뜻하게 뭐 핫팩도 올려주고 뭐 전기치료 도구 만지고 등등의 일을 하잖아요. 네. 이 친구가 휴학도 안 하고 24살부터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쭉 일을 해요. 사고도 안 치고. 근데 그 무렵에 매해 신규가 들어오지만 그 5년을 일하고 나서 신규가 들어와요. 근데 돌순이가 신기한 게 그 신규가 들어오기로 한 전날에 꿈을 꿨었거든요. 근데 꿈이 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잊으려고 했던 그런 찜찜한 꿈이었는데 그 신규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꿈이 딱 떠오른 거예요. 어떤 꿈이었냐면 돌순이가 그냥 길을 걷고 있었대요. 그냥 복도 같은 데를 걷고 있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원으로 둘러싸서 돌순이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주술인지 노래인지 모를 그런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막 웃으면서 돌아다니더래요. 돌순이가 못 가게. 진짜 막 둘러싸가지고. 그래서 돌순이가 못 가니까 그만해! 이렇게 외쳤더니 그 존재들이 제자리에 탁 멈췄는데 얼굴이 다 똑같이 생겼고 그 얼굴이 그 신규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의 이름을 민지라고 할게요. 네. 근데 그 민지 얼굴이 사방면으로 낄낄낄 하면서 그만해 하면서 돌순이가 했던 말을 따라하면서 조롱을 하더래요. 꿈에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낄낄낄 웃던 그 모습들이 소름이 돋아서 잊혀지지 않았었는데 마침 그 얼굴이 신규로 들어와서 너무나도 신기했지만 나 쟤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지의 관상이 안 좋거나 그랬던 건 아니래요. 그냥 돌순이의 입장에서 저 친구는 나한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본능적으로 탁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 다녔대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되게 물리치료사 하기에는 엄청 가늘프고 피부도 엄청 하얗고 일단 어리니까 근데 약간 퇴폐미가 있는 느낌의 친구였대요. 그래서 초반에 일 배우면서 힘들다 이러면서 울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선배들한테 뭐 커피도 사다 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 돌순이랑은 그렇게 엮이는 게 없어서 돌순이는 그렇게 얻어먹어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외에는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어서 최대한 피해 다니고 있었는데 근무 스케줄이 어쨌든 간에 돌순이가 짜는 게 아니어서 겹치는 날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꼭 그 돌순이와 민지가 근무할 때면 의료사고가 미미하게 일어났대요. 솔직히 큰 병원에서 물리치료하는 곳에서는 의료사고가 일어나기도 힘든 곳이고 환자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뭐 온도 괜찮으세요? 뭐 전류 흐르는 양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 베테랑이었던 이 돌순이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순이가 담당하는 방이 1번 방 환자예요. 다리 쪽에 뭐 온열기를 켜두고 적당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분만 있으세요? 하고서는 나오는데 그런 간단한 일인데 몇 분 뒤에 으악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보는데 1번 방에 있던 환자분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저온 화상. 그때 괜찮다고 하셨는데 많이 뜨거우셨냐 이러니까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 질렀다고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유독 1번 방에서 자주 일어났었어요. 한 3번. 근데 3번이라는 그 의료사고가 절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경고가 들어왔었고 자꾸 이제 돌순이는 난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CTV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1번 방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약간 사각지대의 존이었었던 거예요. 예. 확인이 불가했던 거예요. 근데 또 1번 방에서만 의료사고가 났었고 느낌적으로 민지랑 겹칠 때만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본능적으로 저 친구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대요. 확증은 없으니까.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돌순이는 좀 약간 요주의 인물처럼 찍히게 된 거예요. 베테랑이었던 이 5년차 직원이 그런 미미한 사고들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꿈을 또 꿨는데 돌순이가 또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며칠은 반복되듯이 이제 꾸게 되는데 또 복도예요. 그 복도를 걷는 게 아니라 돌순이가 뛰어요. 왜 뛰냐면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전력 질주를 다해서 도망가는데 이 꿈이 반복될수록 그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금방 깨고 잠에 또 들지도 못하겠고 괴로워가지고 예민해져 있었대요. 돌순이가. 그리고 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돌순이가 캐비넷이랑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유독 그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네. 친구가 또 돌순이거든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자기의 물건 위치가 또 달라지면은 바로 알아봐요. 근데 물리치료사가 복장이 따로 있잖아요. 근무복이. 그래서 탈의실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본인의 캐비넷 안에 칫솔의 위치라던가 신발의 방향이라던가 옷의 위치가 살짝 바뀌어 있다던가 가방의 지퍼가 미세하게 열려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또 위험했던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주머니 안에 따끔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봤더니 주사 바늘이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다행히 피까지는 안 났었고 그 주사 바늘을 발견해서 버리긴 했지만 그런 찜찜한 일이 발생했었고 아니면은 자기가 먹다 남은 빵이나 뭐 커피의 위치, 빨대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거나
찝찝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먹는 거는 다 버렸대요. 칫솔도 버리고 가지고 다녔대요, 그냥. 근데 한 번은 출근하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옷 갈아입기 전에 화장실에 가려고 캐비넷에 폰을 잠깐 두고 화장실에 가다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사이에 그 탈의실을 나가는 민지랑 마주쳤었대요. 근데 민지는 그냥 나가버렸대요. 쟤도 뭐 출근하나 보다 하고서는 신경을 안 썼는데 돌순이가 다시 출근 준비하려고 폰을 다시 이제 들었는데 잠금 해제 실패, 그 땡땡초 후에 뭐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예. 그거는 분명히 누가 내 핸드폰을 만졌다는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런 묘한 기분 나쁨이 저 민지라는 친구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나에게. 오. 뭔가 이 행동들이 기분이 나쁘다라는 게 이제 느끼고 있을 찰나에 안 그래도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날까 싶은데 어느 날은 자기 캐비넷 안에 똥물이 뒤집혀져 있다고요. 누가 진짜 이 똥물을 직접 길어와가지고 고의적으로 자기 그 캐비넷 안에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탈의실 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퍼나른 건지 CCTV 안에는 또 안 찍혀 있어요. 근데 자기 소집만 노리듯이 똥물을 다 부어놔서 가방이고 옷이고 뭐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때 경찰도 불렀었대요.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면서. 근데 CCTV 안에 왔다 간 인물은 민지가 정확한데 민지가 했다는 물증도 없고 그럴 만한 동기도 없고 심증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민지는 오히려 침착하게 증거가 없는데 왜 저라고 특정하시나요? 저 무거운 것도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똥물 더러워서 못 만지는데요? 이렇게 화를 막 내면서 틱틱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던 여리여리한 모습과 싹싹한 그런 거랑은 다르게 표독스러운 그 표정에 사람들이 저 친구도 살짝 이중적인 면이 있다. 살짝 다르게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 똥물 사건 이후에 캐비넷 안에 옷이며 칫솔이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캐비넷을 바꿔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 캐비넷을 또 건드릴까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방 안에 옷도 꾸깃꾸깃 최대한 얇게 입고 와서 넣고 다니고 칫솔도 항상 몸에 지니고 그렇게 다녔었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자꾸 누군가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자꾸 귀에서 뺏기겠네, 뺏기겠어, 뺏기겠다 이런 말들이 또 맴돌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일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는 뜻인데 이 표면상으로는 드러난 게 없으니까 너무 찝찝했대요. 시간이 좀 지나고 그 할아버지가 무속인이라고 했었잖아요. 할아버지의 신기를 그나마 물려받은 게 있었다면은 돌순이 외에 고모가 있었대요. 큰 고모. 큰 고모는 신내림을 받지는 않았고 누구의 태몽을 이제 꺼주거나 귀신이 있다는 뭐 기척을 느낀다거나 기운을 되게 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모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도 잘 안 하는 사이인데. 그래서 고모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돌순아 너 요즘 꿈들이 이상하지? 이게 묻더래요. 진짜 들으면서 고모 나 요즘에 직장 일도 좀 이상한 일이 꼬이고 있고 꿈에서도 되게 좀 이상한 꿈을 꾸는데 무슨 일인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예측도 못하겠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고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듣더니 너 그 꿈에 나왔다는 그 후배 언제 같이 근무하냐? 내가 그 시간대 맞춰서 니네 병원에 치료받으러 한번 가보겠다. 나 좀 예약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가 날짜를 딱 잡아주고 그 날이 왔어요. 그리고 고모가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왔고 고모가 아닌 척 그냥 환자를 대하듯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8번 방이 비어가지고 환자분 8번 방 들어가실게요 이랬는데 고모가 기다려도 괜찮으니 저 1번 방 쓰고 싶은데 1번 방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고모가 1번 방을 고집하니까 또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다 해가지고 1번 방에 어찌저찌 들어갔대요. 근데 이 1번 방을 고집한 거는 고모가 돌순이한테 얘기를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민지라는 애 얼굴을 보겠다고 오신 건데 갑자기 1번 방 이야기를 하니까 고모가 뭔가 보이나? 딱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고모의 그 시선을 따라가 보니까 그 민지라는 애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맞춘 거죠. 누가 민지인지를. 그리고 1번 방에 들어갔는데
돌순이가 1번 방을 이제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끝나갈 때쯤에 카톡으로 이제 고모가 아가 끝나고 아버지 집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치료받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또 유난히 퇴근도 늦고 본가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늦게 갔대요. 한 9시 정도 돼서 그 아버지가 계신 집에 도착했는데 고모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왔는지 생팥 있잖아요. 팥을 막 돌순이한테 뿌리더래요. 고모 그 이야기 좀 듣고 뿌리던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정없이 팥을 막 뿌리더래요. 그 많은 팥들이 고갈되고 나서야 좀 앉아보라고. 너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 못 받게 하려고 꽁꽁 감싸놓고 부적까지 써줬었는데 어디서 그런 잡기가 병원에서 너만 계속 보고 있냐고. 너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고모 인지랑 하필이면 근무하는 날에만 의료사고가 있었는데 고모가 그 들어갔던 1번 방이었고 뭐 똥물 사건도 얘기를 해주고 뭐 꿈속에 이런 이야기들 다 해줬대요. 그래서 고모가 일단 하는 말이 내가 신내림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귀신이 붙었는지 아닌지 정도는 볼 수 있다. 근데 그 후배라는 애 빙이 되어 있다고. 그것도 나쁜 짓만 좋아하는 잡귀한테 붙들려 있다고. 근데 저거 못 된다고. 지도 즐기면서 사는데 저걸 어떻게 되냐고. 그 귀신도 궁합이 있대요. 지랑 딱 찰떡인 놈이랑 만났는데 너로 옮겨 붙고 싶은 건지 질투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가 너만 보고 있다고. 내 말이 맞다면은 걔가 여태껏 한 짓들이 맞을 거고 네가 눈에 안 보일 때까지 계속 네 지금 영을 말라 죽일 거라고. 아가 내일 아무도 없을 때 탈의실에서 걔가 손댄 너의 물건 하나하나 다 뒤져봐라.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1번 방에 들어갔던 것도 이유가 있었는데 고모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엎드려 있을 때 열정등을 켜고 가는데 커튼이 닫히는 소리랑 함께 다시 여는 소리가 났대요. 쳐다봤을 때 인지라는 애랑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커튼을 닫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근데 거기서 의료사고가 났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증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저 애가 관련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걔랑 또 일하는 날이 올 때 1번 방을 주시해보라고. 걔랑 함께. 바빠도 걔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애의 행동을 잘 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팥을 뿌렸기 때문에 널 따라다니는 그런 잡기들은 지금 집에 오면서부터 떨어져 나갔지만 이 병원에서는 또 언제 붙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집에 들어갈 때는 바깥에 소금을 이렇게 가득 뿌리고 들어가라고. 경계처럼 소금을 뿌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너 이제 부서 이동을 하든 아니면은 이직을 하든 걔랑 엮이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고모가 내려갔대요. 그냥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도 걱정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걱정하시고 고모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들이 꼬이는 걸까 하면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피해본 거는 본인인데 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부서 이동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모 말대로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캐비넷을 바꾸긴 했는데 바뀐 캐비넷은 안 쓰고 있고 그 옛날 캐비넷은 아무도 이제 안 쓰고 있는데 똥물로 얼룩져 있으니까. 근데 고무장갑을 끼고서 그 캐비넷 안을 살짝 열어봤대요. 그리고 몇 개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안 버린 물건들을 잠깐씩 꺼내봐서 쓰레기통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래 칸에 신발을 넣는 칸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캐비넷 보면은 신발 넣는 칸 안에 그 가운데에 하나 그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설마 하고서는 엎드려가지고 그 밑부분의 안쪽을 쳐다봤는데 사람이 밑에서 위로 쳐다봐야만 하는 그런 알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 벽면에 납작한 인형이 있더래요. 딱 봐도 그냥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해놓고서는 만들어 놓은 그 인형을 앞정으로 안 떨어지게 꽂아놨던 거예요. 그걸 재홍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검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느질도 삐뚤빼뚤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직접 만든 거다. 큰 그 인형을 고무장갑으로 꺼냈는데 안에 종이 부스럭거리는 그런 소리도 나고 찜찜하고 꺼내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 분명히 걔가 한 거 같긴 한데 증거도 없고 냅둘 수도 없고 이걸 병원 안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비닐봉지 안에 넣어놓고 담배 피는 동료분한테 가가지고 라이터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깥에서 그거를 태워버렸대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런 거 재수 없으니까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태워버렸대요. 병원이 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무직으로 TO가 나서 바로 신청을 해요. 진짜 얘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안 그래도 좀 민지와 돌순이의 그런 미묘한 그런 사이를 사람들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안 붙여주려고 근무표를 이렇게 짜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부딪히는 날이 있기는 한 거예요. 부서 이동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을 날쯤에 물리치료실에 간호조무사분들도 같이 일을 하신대요. 갑자기 그 A라는 조무사분이 조심스럽게 카톡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한 20대 정도 되시고 일한 지는 좀 되셨는데 입사 초반에 돌순이가 많이 도와줬었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심지어 다른 분이랑 사내 연애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돌순쌤 혹시 퇴근하고 잠깐 제가 전화드려도 되겠냐고 해서 알겠다. 퇴근 후 전화 주세요 하고서 퇴근을 했는데 진짜 전화가 오더래요. 그런데 A라는 분이 혹시 민지쌤이랑 무슨 일이 있어요? 민지쌤을 안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안 친해서 별 말도 안 해봤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민지쌤이 좀 사실 많이 이상한 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병원이 대형 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병원에 다니는 이 남자 선생님들한테 다 팔로우를 걸고 다 DM을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그렇게 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도 뭐 동료니까 안 그런 척 하려고 이제 지내는데 자꾸 그 사람들한테 돌순쌤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전화드렸다 해서 돌순이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랑 부딪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고 다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돌순쌤이 민지쌤을 직장 내 괴롭힘한다고 24시간 내내 감시한다고 돌순쌤이 그 민지라는 친구를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고 병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5년 동안 그 일했던 이 돌순쌤의 성격상 그러실 분은 아니지 않나 오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솔직히 24시간 내내 어떻게 종일 관찰을 하겠어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현병이 있나 생각이 들더래요. 조현병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좀 이상한가 싶었었는데 그러기에도 너무 찝찝한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정 꽂아 놓고서 있고 그런 것들을 할 만한 애가 쟤밖에 없는데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 고모가 잡기네 뭐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이 아니라 빙의일 수도 있겠다 진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무 스케줄이 이제 겹친 날에 유독 환자도 없었대요. 그때 널널했었던 때인데 이 친구를 관찰할 수 있는 좀 여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빙의가 됐다면 뭔가 있을 거다 해서 예의주시했대요. 근데 1번 방 담당이 돌순이었는데 돌순이가 물리치료 해주고 나가자마자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순이가 한눈을 파놨을 줄 알았는데 계속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캐치를 평소였으면 못했을 텐데 걸린 거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1번 방 커튼을 확 열었대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만지작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 겁이 나서 선생님 뭐 하시죠? 이렇게 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고 환자분도 엎드려 있다가 깜짝 놀라시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은지라는 친구가 왜 저를 감시하세요? 하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가더래요. 그 1번 방을. 제가 의료사고에 뭔가가 있다. 제가 고의적으로 환자들에게 내가 조절한 거를 바꾸면서 의료사고를 내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근데 확증이 없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끝내고 싶어서 사이좋게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문제 없이 끝내려고 얘기를 꺼냈대요. 부딪히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용히 불렀대요. 네, 선생님, 제 뒤에서 그 이야기 하고 다니시는 거는 알겠는데 제가 혹시 싫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불쾌하게 한 게 있다면 사과를 드릴게요. 이제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후배가 없는데요? 하면서 죽일 듯이 막 씩씩하면서 노려보더래요. 거기서 좀 위협감이 느껴진 거예요. 다행히 돌순이라는 친구가 그 조용한 곳에 불렀지만 거기가 CCTV가 그래도 있는 곳이었거든요. 갑자기 선생님이야말로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왜? 나를 감시해? 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왜? 왜? 하면서 막 급발진하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폐기되어 있는 주사기를 끄집어내면서 막 돌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순간적으로 그걸 막느냐고 주사기 가진 손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리게 하고 그 친구를 밀쳤대요. 근데 그 친구가 밀치는 순간에도 죽어버려 이러면서 저주까지 퍼붓고 엄청 심한 욕들을 했대요.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에 사람들이 막 뛰어온 거예요. 웅성웅성 하니까 갑자기 민지가 울면서 상급관리자한테 이제 달려가가지고 방금 돌순쌤이 폐주사기 가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선수까지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가 어이가 없으니까 CCTV 확인해달라고. 저 진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강하게 항의를 해서 열어봤대요. 그래서 민지가 먼저 달려드는 그런 모습, 소리 지르는 것들, 그런 정황들이 다 찍히고 나서야 돌순이의 말을 믿어주더래요. 그래서 돌순이가 그동안의 의료사고나 캐비넷 속에 이런 인형이 있었고 똥물을 뒤엎은 그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저 친구가 한 게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급 관리자분이 그래 민지 제가 좀 이상한 면은 있긴 하네. 근데 너 말만으로는 저 친구를 처벌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넌 어차피 다른 부서로 가니까 하면서 여기에 남은 그 후배를 변호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형이 뭐 너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옛날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가 했는지 너를 겨냥해서 한 건지 뭐 증거도 없고 그렇지 않냐. 너 너무 민감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니까 좀 많이 이제 실망스러운 거죠. 그 태도들이. 근데 병원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 친구가 피해망상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돌순이를 계속 조여온 것들을 알면서 피해자가 떠나는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쉬쉬하는 거죠.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래서 돌순이가 부서 이동을 하려고 그 전날이었을 거예요. 부서 이동하기 전날에 제 근무를 하는데 아예 짐은 다 빼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칫솔을 깜빡해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와가지고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주머니도 이제 뭔가 꽉 차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 어디다 놓지? 이러면서 내일까지는 써야 되는데 하면서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다가 꽁꽁꽁꽁꽁 싸가지고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그 맨 안쪽에 사람이 엎드려서 손을 쭉 뻗어야 그 볼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숨겨놨대요.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 싶었는데 먼지도 쌓여 있었고 하니까 거기다가 숨겨놨었는데 그 마지막 날 출근했는데 검은색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좀 포장이 좀 달랐대요. 자기가 꽁꽁 싸놓은 그 포장과는 달랐대요. 그래서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딱 꺼내보니까 칫솔모가 다 빠져있고 부셔져 있었대요. 그게 그 비닐 안에 똑같이 꽁꽁 감싸져서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건 보란듯이 행동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청소하는 사람들도 보기가 어려운 위치인데 이거를 굳이 찾아서 박살내는 것도 이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가 나를 24시간 내내 관찰하는 건가? 어떻게 내가 하는 것까지 다 읽고 행동하는 거지?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다행히 부서 이동을 하고 인형도 태웠고 최대한 안 맞추시려고 이제 하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쫓기는 꿈도 안 꾸고 막 헛것도 들리지도 않고 하는데 꿈을 이제 딱 하나를 꾼 거예요. 뭔가 그 하얀 물체가 있었대요. 하얀 물체가 돌순이를 내려다보면서 똑같이 그 킥킥킥킥하고 웃는데 자기 주변에 소금으로 경계가 쳐져 있어서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못 찾는 그런 꿈을 꿨었대요.
그래서 고모한테 이런 꿈을 꿨었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마저 했는데 고모가 하는 이야기가 살아생전에 잡기들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악한 잡기는 처음 봤다고. 아마 그 사람을 괴롭히길 좋아하는 그런 잡기 같은데 너의 멘탈을 흔들어 놓고서는 그 틈에 타 빙의하려고 했던지 그랬던 것 같다. 영이 이게 맑다는 뜻이 어쨌든 간에 그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좋은 것처럼 그 영이 맑아도 선이든 악이든 신들이 언제든지 탐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잡기들한테 그렇게 잘못 걸리면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 민지라는 애는 이미 빙의가 되어 있지만 걔는 악행을 계속 해갈 아이라고. 너처럼 영이 맑은 존재를 만나게 되면은 또 말라 죽이면서 옮겨갈 준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늘 피해 다녀라.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해주셨다고 해요, 조언을. 근데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내 팔자가 사나워서 괜히 사람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진짜 나 죽으라는 건가? 왜 안 좋은 일들만 이렇게 꼬이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 영이 맑아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야. 네. 이 민지라는 친구는 아직도 그 대형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지럽습니다, 진짜. 아, 인류애가 좀 떨어지는. 인류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믿을 수나 있을까,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근데 놀랍게도 실화니까. 그러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망키님 이야기 너무너무 잘해주셨고요.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망키님의 이야기도 시들모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돌비 망키 검색하시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